내가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났나? 그래 너는 또 나를 왜 만났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남편들 요즘 다시 태어나면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아지가 집 나가면 찾아주면 살해하겠습니다 이러는데요. 남편이 집 나가면 나간 줄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들에게 잘해드리세요 이래요. 자기 남편 아니라고 인심 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아니라서 인심 쓰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강의가 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강사하고 바꾸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거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아이가 5살 때인데 아픈데도 갈 수밖에 없어서 아들에게 아들아 요 빵 먹고 요 약 꼭 먹어 이러고서 이제 일을 나갔죠. 갔다 왔더니요 애가 밥까지 먹은 거예요. 5살짜리가 너 밥도 먹었네 이랬더니 먹고는 살아야죠 애가 이래요. 그때 애를 붙들고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 일하는 엄마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엄마들도 글썽글썽한데 지금도 아이에게 항상 미안한 건 형제를 만들어주지 못한 거예요. 애가 늘 외로워했어요. 엄마 동생 낳기 싫으면 강아지라도 키워 이러는데요. 강아지도 돌보지 않으면 강아지한테 큰 잘못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아지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항상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도 이렇게 가족끼리 어디 가는 거 보면 넋을 놓고 이러고 쳐다봐요. 가장 후회되는 건 제 아들에게 형제를 만들어주지 못한 거. 그게 늘 미안하고요. 그때 그 시기에 받아야 할 엄마의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한 거. 그게 늘 미안하죠. 그래서 아들한테는 아들아 너는 결혼할 때 살림만 하는 그런 여성을 만나. 제가 말하기 전에 제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나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만 만날 거야. 그리고 여자 형제가 넷 이렇게 된 여자를 만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요즘 물어보면 엄마 내 돈벌이가 뻔한데 처제들 많으면 어떻게 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장가가기 싫다고 얘기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뭐 운동생활하는 청년들이 54만 명이래요. 그것도 수치가 좀 다르겠지만 기껏 가르쳐놓고 키워놨더니 방 안에서 컴퓨터고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부모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자식한테 뭐 결혼해라 이런 강요는 하지 않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있죠. 네. 가장 보람있을 때는요. 지금은 이제 강사를 하다가 그만둔 친구인데 제 강의를 듣고 강사가 된 후배들이 9명이에요. 그 중에 1명은 자기 언니가 매일 자살한다고 노래를 부르는 언니가 있대요. 그 이제 원인은 남편이 바람을 펴갖고 딴 여자랑 살림을 차려서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일찍 결혼했는데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야, 죽기 전에 시컷 먹긴 하자. 돼지고기, 소고기 해갖고 고기를 잔뜩 먹고 약을 먹었는데 약이 퍼지지 않아서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을 운명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언니를 소개해서 제가 강사로 만들어줬거든요. 27년 전에는 강의가 하루에 9건씩 들어왔어요. 유머 강의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웃음 치료사들도 한 명도 없었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유머도 여자가 하는 게 재밌다고 해서 저는 또 유머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머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강의가 막 하루에 9건씩. 전에는 이제 강사들만 태우고 다니는 렌터카 회사가 있었어요. 집 앞에 태워주고 집 앞에 내려주고 오늘 강의가 3군데 있습니다. 이러면 거기서 5분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그때는 강의가 또 워낙 많았고요. 그렇게 렌터카를 이용하고도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 비용을 지불하고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10년 이용했나요? 근데 이제 좁은 공간에서 같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전화 오는 소리를 다 다른 강사한테 얘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딱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제가 85년대 운전을 배우다가 벽을 딱 박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스틱이었는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하고 아유 나는 이제 운전 안 할 거야. 뭐 차 불러서 다니면 되지 했는데요. 그때 못 배우니까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하니까 그게 제일 운전 못 배운 것도 후회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 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맛집을 모시고 다녔더니 물론 택시를 불러서 모시고 다녔더니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내가 만일 직접 운전을 할 줄 알았다면 어머니를 곳곳에 바닷가에도 모시고 다니 이랬을 텐데 그걸 내가 왜 못 배웠나 이런 후회가. 뒤늦게라도 배우려고 하면요 10년 운전한 사람이 사고 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10년이나 운전한 사람이 뒤에서 박아가지고 뭐 등뼈가 으스러졌다. 아 나같이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아예 접었죠.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운전할 줄 알았으면 정말 곳곳에 모시고 다녔을 텐데 그게 가장 후회됩니다. 제가 주부들한테 얘기해요. 좀 유치하긴 한데 자기야 곰으로 만든 신은 고무신이래. 나무로 만든 신은 남학신이래. 사랑으로 만든 신은 당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남편들 요즘 다시 태어나면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거든요. 아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거실을 향해서 쇠고기 먹을래 돼지고기 먹을래. 남편이 자기한테 물어본 줄 알고 아무거나 먹지 뭐. 당신 말고 우리 해피 그랬어요. 강아지한테 물어봤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물어본 줄 알고 아무거나 먹지 뭐. 강아지가 집 나가면 찾아주면 살해하겠습니다 이러는데요. 남편이 집 나가면 나간 줄도 모른대요. 외박해갖고 미안해서 살금살금 딱 들어가서 신발 벗으려고 하니까 부인이 나오면서 여보 지금 나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 요즘 강아지들이요. 자기네들이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개인지도,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들에게 잘해드리세요 이래요. 자기 남편 아니라고 인심 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아니라서 인심 쓰는 게 아니라요. 엄마가 아빠를 존중해 주는 걸 보고서 자란 자식은 엄마도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직장에서 30년, 35년 계시다가 은퇴하셨으니 이제는 좀 몇 년 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요 본인이 못 견뎌서 밖으로 나갈 거예요. 뭔가를 배우려고 또 일을 하려고. 처음엔 좋지만 무료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가를 잘 즐기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놀라고 해도 본인들이 놀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찾아 나서니까 노는 동안에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한 직장에 그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반찬이라도 좀 맛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가를 같이 즐기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데 나가도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공감대를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같이 어울리면 되거든요. 근데 늘 떨어져 있다가 하려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데요. 우리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는데 거기 그 옆에 어떻게 있어요? 이러지 말고 그 옆에서 뜨개질을 한다든가. 요즘은 스마트폰 갖고도 몇 시간 있잖아요. 딸아는 가서 남편은 낚시하고 나는 그 옆에서 뜨개질이나 책을 읽든지 스마트폰을 해라. 이렇게 함께 하도록 같이 상대방의 여가를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친해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항상 이 방 저방 어떤 방 서방 이 집에도 어떤지 내 아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간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제가 살다 보니까 상대방이 불쌍해지면 절대로 헤어지지 못한답니다. 막 불타는 이런 사랑보다는 상대방이 자는 걸 보고 불쌍해 보이면 못 헤어진대요. 어휴 그래 저 인간도 나 만나서 고생했지. 내가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났나. 그래 너는 또 나를 왜 만났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일단 내 아이의 아빠잖아요. 옆집 남편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기분 좋게 있다가도요. 나는 슬프다. 나는 슬프다. 나는 슬프다. 3번만 외치면요. 금세 슬픈 감정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나는 신나.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게 하는 게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외치게 하거든요. 네, 나는 잘 돼. 나는 행복해. 나는 건강해.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거는요.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밑바탕에 깔리는 거랍니다. 난 건강에 신나. 운 좋아. 이러면서요. 뭔가를 규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계획서를 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획서를 짜면요 생활이 이렇게 딱딱 규칙적으로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를 돈다. 아침에 일어나 앞마당을 쓴다. 계획을 짜면요 그렇게 우울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왜? 난 오늘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초조하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가 100년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반드시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분이 이렇게 다운되면 즐거운 프로를 봐요.
개그 프로를 본다든가 코미디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신나는 음악을 듣는다든가. 지금 마음도 우울한데요.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 갑자기 우울하고 눈물도 뚝뚝 흘리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경쾌하고 발랄하고 이런 음악을 듣고요. 단어도 긍정적인 단어를 쓰라고 말씀드려요. 행복, 기쁨, 에너지 뭐 이런 거. 에너지는 왠지 에너지가 날 것 같은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사는 한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된다 박수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축 쳐 있다가도요 이렇게 박수를 치면 에너지가 확 넘칩니다. 된다 박수입니다. 시작 이러고 야 하겠습니다. 시작 야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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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이거거든요. 왠지 들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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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네, 모두가 다 잘 되실 겁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